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인간으로서의 가장 추한 모습, 자아발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self-exaltation, 자아발행입니다. 뭐냐? 뭐가 발행된 거냐? 정확한 의미로다가 얘기하자면은 셀프가 아니라 에고 엑설테이션입니다. 에고. 셀프라는 용어도 쓰긴 쓰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에고 엑설테이션이고 이걸 갖다 좀 더 다른 말로 쓰면은 에고이스트입니다. 에고이스트.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얘기했듯이 프로이드가 이드 본능이잖아요.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썼을 적에 이드는 본능적인 삶이니까 육신에 가까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고가 바로 이렇게 그래도 육신을 컨트롤하는 정신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에고는 이 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도덕률, 윤리규범 이런 걸 슈퍼에고로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아발행은 뭔가 인간이 자신을 잘못 가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고 엑설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계속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면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특별히 장난감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원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좀 더 성장하게 되면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자꾸 원하게 되는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다가도 어린 시절에 원하는 게 그게 엄마를 위해서 뭐 드리기 위해서 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어려운 친구를 좀 주려고 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지요, 나.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에 좀 커서도 원하는 것이 컴퓨터 갖고 싶은 게 컴퓨터로다가 학교에서 배운 거 아빠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컴퓨터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핸드폰 원하는 것도 부모님이 나 혹시 늦게 들어오면 걱정될까봐 이런 학생들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가 친구들하고 채팅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결국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이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능으로다가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에게 뭘 주느냐? 육신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이게 플레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satisfaction. 이런 걸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원하고 또 즐거움을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즐거움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엔조이로 갑니다.
즐거움했을 때에는 좋은 즐거움도 있을 수 있었는데 나만을 위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엔조이에 그냥 나의 즐거움에 나의 쾌락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것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같은 거에다가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게 만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이 완전히 상하고 내 정신이 완전히 썩어들어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게임에 빠지는 거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나를 위한다는 게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세계 역사 안에서 놓고 보면은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자기를 위한다는 것인데 한번 보죠.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네로 그러면 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폭군 또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인데 도미티아누스도 엄청나게 당시 크리스찬들 박해가면서 그냥 권력을 남용하면서 너무나 이 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의 플레저 내지 엔조이 세티스팩션 내지 이런 거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백제의 의자왕인가? 걸상왕인가요? 걸상왕이죠? 백제의 걸상왕. 삼천궁녀. 말이 그렇지, 삼천궁녀.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왕실에 삼천궁녀 먹이살을 내면 그 당시에 인구도 많지 않은 시절에 그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등골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치.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영적인 겁니까? 삼천궁녀 거느리고 그냥 막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지내는 게. 또 몽골의 징기스칸 후예들 어떻게 됐습니까? 징기스칸 후예들이 그 중국을 다 점령했고 또 러시아를 다 점령했고 또 유럽을 다 점령했고 우리나라도 점령했고. 근데 점령했을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그 왕도 이 세멘트 바닥에 그냥 막 처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아주 심하게 이런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 어떻게 보면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폭력으로 이 폭력적인 걸로다가 쓰면서 자신 아주 그냥 이런 뽐내면서 자기의 힘을 과신하면서 얼마나 아주 만족했습니까? 참. 그 다음에 일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은 많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이또 히로부미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냥 정말 나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자기네 나라로다가는 영웅일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남의 좀 나약한 나라들을 그렇게 짓밟고 침략해서 강탈해가고 이러는 게 어떻게 좋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나라 옛날에 왕중에서 일본 쳐들어가서 다 거기 일본 사람들을 갖다 막 성의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재물 다 뺏어오고 막 이랬다면 그 왕을 우리는 정말 좋은 왕이라고 아주 영웅이라고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정신과 육신은 좀 이렇게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빵점짜리 아니겠어요? 빵점짜리. 자, 또 보죠.
히틀러.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유럽의 히틀러.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600만이나 죽여놓고 가스실에 여러분들 그 장소에 가봤으니까 가스실 저는 가서 이렇게 현장을 봤는데 정말 비참해가지고 거기 그 학교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갈라지면은 목욕하러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갈라지면은 그냥 가스실로 들어가는 건데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가스실 들어갈 적에 그냥 집어넣습니까? 그 사람이 이빨에도 금리빨인 거 있으면 금리빨 다 빼버리고 뭐든지 쓸만한 거 있으면 몸에서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까지도 다 빡빡 밀어가지고 머리카락까지도 기름 뺀다고 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영이 살아있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영이 빵점짜리 아닙니까? 빵점짜리.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의 교만함이라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마지막 결말이 좋게 끝나겠습니까? 결말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비참하게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살면은 결국 나중에 결말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인간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지 말고 꼭 영을 회복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이 결말이 좋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자기 욕망의 감옥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감옥에 이게 플레저와 엔조이 세티스팩션이 감옥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옥에 갇혀 세상과 조화가 안 되는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자아 반영은 결국 뭐를 하는 것이냐? 자아 반영은 영으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이렇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을 좀먹는 것입니다. 영을 점점 좀먹어서 자기가 가진 영이 점점 깎여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자기 정신과 육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영을 못 죽입니다. 근데 자기 정신과 육신이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을 죽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영은 신과 연결되는, 신과 소통을 하는 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을 죽이는 순간 신을 죽이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이렇게 발현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자신의 영을 죽이는 것이고, 영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신을 죽이는 것이다.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 발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영을 죽이고 신을 죽였으니 보이는 게 있습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봅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아나무인이라 그러죠? 아나무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역사에서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1841년, 1909년까지. 그러면 몇 살을 살았습니까? 68세. 68세니까
저보다 지금 이제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서 60이 넘으면 정말 그래도 인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답지는 못하지만 근처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다 그런다면 그거 헛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일본 제국에 1대 5대 7대 10대 1대 5대 7대 10대 내각의 총리 대신입니다. 내각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렇구나. 한번 이 사람의 일생을 잠시 더듬어 보자고요. 원래 아버지가 소장농 출신입니다. 이게 소장농이니까 뭐 아주 그냥 가난하게 짝이 없는 거죠. 소작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15살 때 본인이 말단 공무원으로 경비직에 파견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말단 공무원 역할을 하는데 그 상관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좀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다가 공부를 갖다 하는데 막상 학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신분이 낮아요. 소장농 출신이니까. 신분이 낮아서 교실 밖에서 서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서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남의 일을 하인 역할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차별도 받았고 또 하인 이런 삶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생도 좀 겪어봤고 그러면은 좀 인생을 깨달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깨달을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다음번이 문제입니다. 19살 때 영국 공사관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방화 사건에 불을 붙였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울분에 쌓여 있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어떤 영과는 거리가 먼 이게 육신과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발양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천황의 퇴임을 주장한 국학자가 있는데 그 국학자를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젊었을 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암살합니다. 어쨌든 그때 어떤 상관이 이 사람들을 이제 그래도 좀 서양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몇 명, 5명 정도를 와가지고 서양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이토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영어라든가 화학 공부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유학으로 보냈던 그 상관이 뭔가 막부 시대에 아주 군부 막부로서 아주 잘 돼가지고 거기에 소속에 그래도 이론이 정확히 됩니다. 게다가 2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해가지고 이게 유럽을 갖다가 다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러시아 아주 그냥 여러 나라 견학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 일본의 정권 실세들이 묘하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실권자가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때 이제 일본에는 헌법이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헌법 연구를 하기 위해서 41살에 영국과 독일에 또 유학을 또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학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다음부터 해가지고 내각을 재조직해가지고 자기가 초대 내각 총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정권의 실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의 일개 그 하급무사가 아주 총리 대신이라는 이런 그 최고의 실세까지 출세모르다 됩니다. 근데 이때가 몇 년이냐? 이때가 몇 년이냐면은 이제 49살, 50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1890년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1890년도에 이제 내가 총리 대신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자고요. 자, 1890년에 이렇게 됐네.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총리 대신 되고 나서 4년 후에 청일전쟁. 그 다음에 그 1904년에 러일전쟁. 이건 청일. 러일전쟁. 그 다음에 1905년에 을사늑약죄야, 우리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910년에 한일 압박이 일어나는데 1905년에 을사. 1910년에 이거 나중에 총무님이 또 잘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 고맙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일 합방이 일어날 적에 요 바로 전해인 1909년에 안중근 의사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1909년에 뭐를 하는 거냐면은 한일 합병을 위해서 러시아의 동의를 받기 위해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한국 차지하는 거를 갖다 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얼빈역을 가는 것입니다. 그 1909년 10월 26일인데 하얼빈역에 가서 러시아 공사를 만나서 일을 처리하려고 그럴 적에 그때 바로 거기에 누가 도착하느냐 하면 안중근 의사가 도시락 하나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도시락이 무서운 도시락.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또 이러고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생을 놓고 볼 적에 보면은 이렇게 좀 어리석고 폭력적이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못 살게 구는 이런 이제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질도 있었지만 그래도 외국 유학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좀 변화될 것 같은 기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과 정신적인 욕심이 너무 세게 나온 바람에 우리가 보다시피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조약, 한일합방 이런 것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결론이 이루어졌고 이게 바로 자아발행의 극치다. 그래서 종말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다. 우리도 절대 자아발행, 육신과 정신에만 집중하면 자아발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려하면서 영의 힘을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